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신문 읽어주는 공인중개사의 땅사고TV 임동성입니다. 매일경제신문이고요. 9억 이하 노도강 아파트에 갭투자 몰린다, 이렇게 제목 잡히셨습니다. 노원 도봉구 강북구고요. 계속되는 12, 16 풍선효과 규제 때문에 풍선효과로 담보대출, 전세대출 규제 피해서 1억 원대에 투자 가능한 곳에 몰려 매물 1위권 나오는 즉시 팔려 2007년 풍선효과로 급등한 후 2년 뒤 급락, 거품 경고 등 갭 1억 원 노도강 아파트 노원 올개동 청백 매매 최고가 2억 7,800만 원, 전세 최고가 2억 2천, 갭이 5,800만 원이네요. 노원구 공릉동 3익 아파트 입주 연도가 1995년이고요. 최고 매매가가 3억 900만 원, 전세가가 2억 2천만 원, 갭이 8,900만 원. 도봉구 창동 신창 1998년 지어졌고요. 입주했고요. 최고 매매가가 2억 5,700만 원, 전세가가 2억 원, 갭은 5,700만 원. 강북 수유동 수유벽산 1차 1993년에 입주했고요. 매매 최고가가 3,700만 원이고요. 전세가가 2억 5천만 원, 갭이 1억 2천이네요. 9억 이하 아파트가 최근 규제 무풍지대 속에서 나홀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9억 이하 아파트 밀집 서울 노원 도봉구 노도강 매매가가 전세금 차이가 1억 이하인 갭투자로 관심이 쏠리면서 그러나 예측 불허인 규제에 대한 풍선 효과는 일시적인 데다 거품이 끼기 쉬워 투자자들이 혼란스러운 건데 주의가 필요하다. 복골복이겠죠 뭐. 근데 뭐 하여튼 현 정부에서는 규제가 뭐 이렇게 되니까 규제 피해서 이렇게 풍선 효과처럼 당연히 9억 이하 아파트가 좀 뭐 오르는 것은 당연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정부가 만약에 밖에서 이런 규제를 처리해 버리면 어떻게 되죠? 당연히 빠지겠죠. 그리고 동부간선 지하 사업 특혜 논란 확대, 월계 IC부터 월릉 IC, 군자 IC 지나서 삼성 IC까지 강변북로 셀프 제한 대우건설의 수주 유력해지는데 설계 감리회사 대주주 동일에 경실련 공사비 뻥튀기 의혹 제기했다. 뭐 잘 감시해야겠죠. 그 다음에 잘 나가던 점포 겸용 주택 옛날이요, 이렇게 나왔네요. 유례 등 매물단지 전략 분양대 경쟁률 수천 대 1 기록했는데 프리미엄 사학부터 인기 있고 경기 침체로 상가 공시를 늘어서 10% 수익률 2%대로 뚝. 나주역 신도시도 지금 비력하죠. 나주역 신도시도 지금 봐보면 상가 1층 점포주택이 공실이 많이 있죠. 그래서 2층, 3층은 임차가 차 있는데 주거는 차 있는데 상가는 비어 있는 이런 현상 말씀하시는 거죠. 높이 4층 남짓의 점포 주택이 모여 유례 카페 골목에 불리는 경기 성남 유례 신도시 유례 서일로 28일간 찾아 이곳은 인적을 찾기 힘들었습니다. 대로 맞닿은 점포는 대부분 상가가 들어서 있지만 안쪽 골목은 곳곳에 임대문이 포스터가 붙어 있고요. 1층 상가 4곳은 연이어 비어 있고요. 쭉 뭐 이래요. 보통 그래서 이 점포 주택보다 다세대 주택이, 다가구 주택이 더 수익률이 좋은 사례도 많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이 점포 주택은 봤을 때 안쪽은 더 안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광고 효과가 나오는 주도로 선상이거나 주택하고 아파트하고 이렇게 마주보는 쪽, 이런 데 있는 것이 좋고요. 안쪽은 제가 봤을 때 건물주가 직접 식당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좀 좋아 보입니다. 아니면은 나중에 돈이 많으신 분들은 활성화 될 걸 기대하고 한 도로가 3차선 이상 이렇게 되어진 경우는 나중에 활성화 됐을 때 좀 기대해 볼 만합니다. 그 다음에 강북 전용 59제곱미터 24평이죠. 15억 시대에 열리는 신청 그랑자이가 15억에 분양한 것 같네요.
그다음에 아파트 동대표가 없으면 이제 세입자에게도 자격을 준답니다. 원래 아파트 동대표는 그 소유자들한테만 동대표 자격을 주어줬어요. 소유권의 행사만. 근데 공동주택 시행령을 개정을 해서 요즘 그 동대표들을 잘 안 하려고 하죠. 저도 지금 아파트에 살고 있고 동대표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동대표 하는데 아파트 이제 직책에 따라서 뭐 직책 수당이 조금 있기도 하고요. 근데 동대표에게는 월 5만 원을 제가 사는 아파트는 이렇게 주더라고요. 그 전에 그 동대표가 최초로 그렇게 했는데 월 5만 원 받고 매월 이제 회의 참석해서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저기 사수하고 뭐 이렇게 좀 하는 게 좀 많잖아요. 그래서 5만 원 받고 하느니 안 하겠다는 동대표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계속 동대표가 공실이 공석으로 이렇게 비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차인분들 중에서도 그것을 하라라고 하는 것을 시행령으로 이렇게 개정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주인들이 임대차를 내놓고 얻어가는 경우가 한 절반 정도 될 뿐만 아니라 내가 주인이고 내가 거주해야 동대표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투자자분들은 거기에 거주하지 않고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고 이제 이런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임차인과 임대인의 이익이 상충될까봐 예전에는 시행령에 아예 그 소유권자만 소유자이면서 거주하는 사람만 이렇게 자격을 줘줬는데 지금 나주혁신도시도 중흥 1차 아파트 같은 경우는 동대표가 부족해서 입주자 대표가 결성 자체가 안 된 아파트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이제 이런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도를 좀 시행령 개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그 한강 부동산 대표 연구소 그래서 지금 사회하나요 책 속에 있는 것 같은데요. 집값 초양극화 나타날 것. 그래서 노원구, 구로구, 금천구를 주목해야 제목이 좀 잡혀져 있네요. 그리고 지금 현재 말썽이 많죠. 지금 말썽이 많았어요. 이제 현 정부 들어서 그 가난한 사람들을 우대 정책을 하기 위해서 복지 정책을 많이 펼치고 있죠. 근데 복지 정책을 하려고 하면 돈이 필요로 하잖아요. 그래서 그 돈이 필요로 하니까 뭘 지금 많이 하고 있죠? 가장 하는 게 세금을 많이 걷어들이는 거죠. 그래서 세금 폭탄이 지금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세금보다 더 많은 게 뭐죠? 건강보험료죠. 나이 드신 분, 또 그 경제적 약자, 이런 건보료 지원을 많이 좀 해주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건보료가 지금 폭탄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건보료 폭탄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보겠습니다. 작년 건보공단의 민원이 1억 5천만 건이라네요. 전화해가지고 항의한 분, 점잖하게 하신 분, 뭐 넋두리 하시는 분, 그 다음에 뭐 쌍욕도 해대하시는 분, 요즘 작년에 제가 한 3번 정도 올랐는데 건보료가 올 초에 한번 떠오르고요. 그 건보료 공단에 그냥 전화를 해서 한번 이 건보료가 어떻게 그 자영업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부과하는지 그것을 한번 저는 물어봤었거든요. 건보료가 이렇게 갑자기 많이 튀어오르게 돼서 100% 인상됐죠. 그래서 한번 간략한 소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울에서 식당을 운영 중인 A씨는 얼마 전 장사가 너무한데 직원 인건비와 4대 보험료를 아끼자는 심정에서 직원을 모두 해고했습니다. 1인 자영업자가 된 것이자 몇 달 뒤 그는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받아보니 깜짝 놀랐어요. 월 40만원, 60만원 하던 건강보험료가 60만원으로 월 40만원 안팎이던 건강보험료가 60만원으로 튀었기 때문입니다. 식당에서 벌어들이는 돈을 줄어들었는데 왜 건강보험료는 올랐을까? 그것은 직원 보험료 절반을 부담해주는 고용주일 때는
직장 가입자였지만 1인 자영업자가 되기 때문에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기 때문입니다. 지역 가입자가 되면서 자신이 소유한 주택과 차량 등에도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그죠? 25년간 공무원으로 일하다가 퇴직한 B씨, 여기 지금 핵심이 다시 한번 읽어봐 주겠습니다. 이렇게 직원을 채용했을 때는 소상공인 뭐 해가지고 국가에서 지원해 준 게 있었나 봐요. 근데 그게 이제 사라지고 1인 자영업자가 되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제 급여 책정으로만 건강보험료를 책정하는데 이제 1인 자영업자가 되면 어떻게 되죠? 지역 가입자로 편입되어져서 본인이 보유한 주택, 토지, 차량 이런 거에다가 그다음에 소득까지 이제 부과시켜서 책정을 합니다. 이게 급여 소득자보다 1인 자영업자, 저도 1인 자영업자인데요. 저 같은 경우 이분은 이제 50% 올랐네요. 저는 100%는 한 110% 오른 것 같아요. 작년에 그 정도 오른 것 같습니다. 25년간 공무원으로 일하다 퇴직한 B씨, 연금으로 노후가 충분하리라 예상했는데 첫 달 예상보다 적은 연금이 놀랐습니다. 직장 가입자 때 내던 건보료가 2배 가까이 연금에서 공제된 것입니다. 우리나라 의료 체계가 잘 되어 있어 보험료가 가중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은퇴 후 수입이 줄어드는 반면 보험료가 더 많이 나가니 심리적 부담이 상당히 크다 토로했고요. A씨와 B씨처럼 건보료에 불만이 있는 사람이 건강보험공단에 제기하는 민원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공단은 작년에 한 해만 민원 1억 5천만 건을 처리했고요. 직접 공단의 각 지역 사무소 방문해 민원을 제기한 건수만 작년에 1,000만 건에 이릅니다. 1,000만 건에. 대다수가 자격 기준이나 자격 기준 34%, 보험료 징수 48.3% 관련된 민원이 많고요. 현장 건강보험과 민원 창구도 직원들은 은퇴자와 자영업자의 민원이 많다고 접했습니다. 은퇴 후 직장 가입자에서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는 건보료가 갑작스럽게 늘어납니다. 직장 가입자는 보험료를 사업주와 근로자가 50%씩 부담하지만 은퇴하거나 실직해 지역 가입자로 바뀌면 100% 본인이 부담해야 됩니다. 대전 충정지역 본부 관계자는 은퇴한 베이비부머들이 직장 가입자에게 직장 가입자로 전환되면 보험료 전액을 납부하게 되는데 부담이 가장 많이 들려온다고. 젊은 실직자는 이미 계속 가입자에도 36개월 동안 직장에서 내주던 수준으로 건보료를 납부시킨 제도를 운영한 사례도 많다. 게다가 지역 가입자는 재산에도 보험료가 부과되어 부담이 더 커지는 측면이 있다. 직장 가입자는 매달 받는 소득에 건보료 부과가 되지만 지역 가입자는 소득, 재산, 그리고 자동차까지 건보료 부과됩니다. 노후를 위해 모아둔 재산이 은퇴 후 큰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최근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해 부담도 모두 지역 가입자 몫입니다. 건강보험공단의 인천 경기지역본부는 우리 소득도 없는데 왜 이렇게 보험료가 높나? 민원이 제일 많고 조상님 선산이라도 팔리지 않고 있는 임대수업도 발생하지 않는데 왜 보험료를 내야 하나? 재산에 부과되는 건 건보료의 민원이 역시 많다.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가장 제가 해주고 싶은 말은 그런 것 같아요. 정부는 건물주를 상대로 또 아파트 소유자를 상대로 상가 소유자들을 상대로 이런 상가 임대차 보호법을 정했잖아요. 재계약할 때 5% 이상 올리지 말아라. 그러면 1년으로 재계약했을 때 5% 이상 올리지 말라는 거잖아요. 근데 국가는 한 해에도 몇 프로를 올린다? 한 해에도 재산세 50%도 올리고 100%도 올린다. 누가 더 갑질을 하고 있는 거죠? 국가가 더 갑질을 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국가가 쉽게 말해서 칼만 안 들었지 더 강도 행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국가가 강도 행위를 했다고 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왜냐하면 내 의견을 묻지 아니하고 임의적으로 국가가 정해서 나는 변한 게 없는데 한 방에 보험료가 30만 원이던 게 60만 원 내고 40만 원이 된 사람이 80만 원 내고 재산세를 100만 원 내던 사람이 200만 원 낸다는데 그런 것은 국가가 갑질? 국가가 강도행위? 이렇게 표현해도 지나치지 저는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국가는 일반 건물주들이나 일반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못하게 하면서 본인 스스로는
100%씩 넘게 징수한다는 게 말이나 되는 것인지, 그리고 1년에 뭐 2번씩 3번씩 뜯어내가는 게 그런 법 규정을 자기네들 마음대로 고친다는 게 합리적인 것인지, 그 예측 가능한 삶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불만이 있고요. 불만이 많은 사람들이 많겠죠. 그래서 뭐 민원을 뭐 제기할 거고 그럴 건데, 제가 다음에 칼럼이나 뭐 강의 형태로 세금은 어떻게 할 수 없으나 건보료는 그 빠져나가는 방법, 건보료 폭탄을 빠져나가는 방법을 한번 강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